자, 다음으로 스키장의 안전수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죠? 스키장은 스케이트장하고 다르게 이제 눈으로 뒤덮여 있고요. 눈으로 뒤덮여 있고 스케이트장은 이제 평평한 땅에서 이제 타는 거라면 스키장은 눈 덮인 산을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안전수칙도 있고 조금 다른 안전수칙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적으로 스키를 타기 전에 준비 운동 해야 되는 거, 이거 선생님이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겹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준비 운동을 굉장히 안 해요. 어떤 설문 결과에서는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나요? 했는데 한 10% 정도만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대답했대요. 10%면은 만약에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이 중에 준비 운동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준비 운동을 한다든지 준비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안 한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상이 꼭 따라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스키 타기 전에도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활동에 적절한 복장이나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겠죠. 스키장에서 우리가 보통 타게 되는 거는 스키라든지 아니면 스노우보드 같은 거를 우리가 타게 되는데 그에 적절한 복장, 기본적으로 좀 방수가 되는 그런 스키복들 있죠. 스키복 같은 경우를 입어야 되고 또 춥기 때문에 머리에는 뭐 보통 모자나 안전을 위해 헬멧 같은 거를 꼭 잘 써줘야 하고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호대 같은 거 착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스키와 스노우보드도 적절한 장비를 잘 갖춰서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경사면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아까 스키장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스키는 이렇게 경사면을 내려오는 운동이에요. 근데 스키장에 여러분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가본 친구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은 보통 이제 스키장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려오는 길이 한 개가 아니에요. 어떤 길은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은 아주 급하게 쭉 직선으로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아주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슬로프라고 하는데 이런 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자기의 실력에 맞게 타는 거겠죠. 이렇게 아주 완만한 경사면에서는 좀 초급자들이 타는 거고 조금 실력이 올라가면은 산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만하게 내려오는 걸 타고 아주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급한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실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건데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곳에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다치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완만한 곳에서는 웬만해서는 속도가 빨리 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급자들은 이런 데서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리 붙는 경사가 되기 때문에 웬만큼 실력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게 좋고 실력을 충분히 갖춘 뒤에 이제 자기에게 맞는 실력으로 이제 경사면을 타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재밌어 보여서 거기에 올라가면은 수준에 안 맞는 경사면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코스는 거의 밑에가 막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경사면에서 타는 거거든요. 처음 타보는 친구가 재미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그냥 막 굴러서 넘어지면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크게 다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직활강이나 과속, 급회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직활강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약간 곡선으로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면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면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좀 이제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직활강이라는 거는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활강은 이렇게 빠르게 과속을 하면서 내려오는 건데 당연히 부상의 위험이 크겠죠. 그리고 급회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바꾸거든요. 보통 이렇게 바꾸는데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타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때문에 예측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일로 쭉 가고 있어서 뒤에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확 틀면은 둘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타고 있으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아, 저쪽에서 지금 꺾고 있구나 하면 이쪽으로 내가 피해 가야지.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서로 너무 과속이나 급회전을 하지 않아주는 게 서로 부딪히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멈춰야 한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할 때는 스키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라 중간에 힘이 들어서 쉬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내려오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스키장 한복판에서 쉬면은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힘든데 라고 하면은 옆으로 빠져서 여기 가장자리까지 나가서 쉬다가 다시 타야 된다는 거죠. 이 스키장 한복판에서 쉬지 말고 이 가장자리까지 나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장에서는 가끔 보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이제 음악도 즐기면서 타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스키장은 나 혼자 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 타지만 그 사람이 잘 못 타서 나한테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미끌미끌 하다가 내 쪽으로 오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오는 걸 못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쳐줄 거잖아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이걸 끼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위해서 귀에는 다른 걸 착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경사면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앞에 이어폰, 헤드폰 얘기도 나왔지만 이 경사면에서는 스키나 스노우보드에만 집중해서 타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몸에 이상 증세가 있거나 피로가 느껴지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스키를 그럼 이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케이트에서 서는 법을 배웠다면 스키는 이제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스케이트는 땅이 평평한 곳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는 잘 못하는 사람도 중심만 어느 정도 잡을 줄 알면은 기본적으로 서 있기는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 있는데 이제 가다가 멈추는 걸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스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스키장에 내가 이렇게 스키나 스노보를 타고 서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멈추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키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잘 넘어져야겠죠. 왜냐면 잘못 넘어지면은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잘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타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다. 중심이 막 흔들리겠죠? 그럼 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은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그 다음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를 낮춰주고요. 지금 엉덩이로 넘어지려고 하는 준비인 거죠. 그리고 뒤로 주저앉듯이 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두 발을 한쪽으로 모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와 손은 눈에 닿지 않게 들어줘야 한다는 거. 자, 밑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자, 이 친구가 지금 하면서 내 몸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잘 못 타서 넘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몸도 함께 이 방향으로 잘 가주면서 지금 무릎을 굽혀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엉덩이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엉덩이가 내려오려면 무릎이 굽혀져야겠죠. 무릎을 굽혀서 이 엉덩이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로, 지금 이 친구 몸이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 지금 보이나요? 뒤로 지금 넘어가면서 엉덩이로 이제 착지를 하는 거죠. 엉덩이로 착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보면 엉덩이에 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 살이 없는 곳 같은 데로 넘어지면은 보통 그런 데는 뼈가 이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거나 다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살이 많은 엉덩이로 주저앉는 게 좋고요. 두 발은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발라당 하고 넘어지면은 다른 무릎이나 이런 데를 같이 다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리를 모으면서 엉덩이로 넘어지는 게 좋고요. 머리와 손은 눈에 닿지 않게 들고 있는 것, 최대한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머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손이 땅에 떨어지면은 부상의 위험이 크겠죠.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접질릴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 같은 경우에 머리가 땅에 떨어져 부딪히면은 뭐 속도가 빨랐을 경우에는 뇌진탕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머리와 손은 기본적으로 닿지 않게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이 손을 좀 뻗는 습관이 있거든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 하고 넘어질 때 이 손으로 몸을 받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키를 타거나 스노우보드를 타다가도 사람들이 이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때 이제 손이랑 머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잘 행동을 안 하잖아요. 넘어지는데 손이랑 머리를 그냥 번쩍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손으로 이렇게 짚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스키나 스노보드 탈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이 다칠 확률이 많으니까 반드시 엉덩이로 다리 한쪽으로 밀면서 엉덩이로 깔고 넘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야 부상이 적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 아까 스키장에서 잠깐 휴식할 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네, 슬로프의 가장 끝에 가장자리로 가서 쉬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 내려오는데 부딪히니까. 자, 넘어졌을 때도 똑같아요. 넘어졌을 때 내가 빨리 다시 타기 어렵다, 잠깐 쉬어야겠다 하면 다른 이용자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줘야 되고요. 자, 또 스키장은 동상 같은 걸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스키 부츠를 신거나 했을 때 이 감각이 좀 둔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눈 같은 게 들어가면 동상이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발에 감각이 없고 좀 발이 차가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빨리 좀 따뜻한 곳으로 가서 마른 옷이나 양말 같은 걸 꼭 갈아입어줘야 되고요. 젖어 있으면 계속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그런 부분은 따뜻한, 너무 뜨거운 것도 안 돼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덮어줘서 온도를 서서히 올려줘야 되고, 혹시 너무 많이 아프거나 동상이 심한 경우에는 스키장에 보통 의료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빨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페트롤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안전 요원이 반드시 있어요. 순찰을 돌고 있는 안전 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 부상인 경우엔 도움을 빨리 요청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더 부상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역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체온을 유지하며 다쳤을 때 몸의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안전 요원이 빨리 와주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페트롤이 보통 거기서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타고 부상된 사람들을 날라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전요원한테 알려서 빨리 이동해서 몸을 치료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